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관음 시식을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했고, 이제 장음연불 할 차례인데, 장음연불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장음연불만 하면 또 몇 번을 해야 되니까 너무 많아서 장음연불은 생략하고, 장음연불은 따로 하기보다 좋은 개성들이 이제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때 필요하면 제가 개성을 뽑아서 법문할 때 하는 걸로 하고, 관음시식 공부는 이만 마치고, 오늘은 템플스테이 차담을 하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 같아요? 템플스테이 차담하면 취업? 그런 거 아닙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스님은 왜 출가했어요? 이거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이걸 이제 매번 할 때마다 물어보니까 어떤 때는 좀 식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맨날 똑같은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좀 귀찮기도 하고 뭐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따라서 좀 다른 대답도 하려고 뭐 그렇게 노력도 해보고 막 그러는데 부쩍 요즘 들어서 그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어느 날 문득 제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하도 물어보니까 도대체 내가 왜 출가를 했을까? 내가 출가한 이유를 혼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면 해주는 답들은 뭐 몇 가지가 이제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내가 출가할 때 그런 생각을 했다기보다 그 뒤에 나중에 내가 이제 돌이켜서 출가 당시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나는 이런 마음으로 출가를 한 거야라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그런 생각을 내가 하게 된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출가할 당시에 그때 당시에 내 뭐라고 그래 심정이 어땠을까? 뭐 어떤 감정, 느낌, 뭐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이 어땠길래 출가를 했을까? 세상에 하고 많은 것 중에 얼마나 참 사는 게 힘들었으면 출가를 다 했을까?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만히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때의 그 감정이나 느낌이나 상황들이 막 떠올라야 되는데 안 떠올라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때 상황에 그 뭐 기억이 뭐 생생하게 다 나는 게 아니고 단편적으로 몇 가지 뭐 좀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뭐 또렷한 것도 아니고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출가를 했지? 나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까먹었어요. 까먹고 대신에 출가한 뒤에 어느 시점에선가 내가 생각하기를 나는 이래서 출가를 한 거야 라고 내가 이러저러한 생각을 했어. 그 생각이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나는 이러이러해서 출가를 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해줬던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은 출가 당시에 어떤 마음 상태, 느낌 이런 것들의 바탕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뒤에 내가 한 생각이 하나 딱 정형화된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내가 이야기 해줬더라고요. 실제 그 당시 상황은 기억도 잘 안 나. 출가같이 그런 중대사도 시간이 지나니까 머릿속에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나도 모르게 나는 이러이러해서 출가를 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 내 마음이라기보다 그 한참 뒤에 내가 생각했던 마음들이었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았어요. 요게 이제 뭐 제 개인의 출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개인사를 가만히 돌아보셔도 여러분들 뭐 젊었을 때 힘든 시절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누구나 다 인생을 항상 행복한 삶만 살아오지는 않았을 거고, 누구나 다 뭡니까? 꽃길만 걷지는 않았을 거고, 어느 순간에 보면은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뭐 그랬던 시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나고 생각해 보면 그때의 그 감정이나 느낌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그 뒤에 그 당시의 상황을 내가 막 생각하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보면서 내 스스로 나는 그때 어땠어? 뭐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하다 보면 내 머릿속에 그 당시에 대해 나의 생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생각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처녀 때는 이러고 살았어. 뭐, 나 처녀 때는 이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렇게 살아.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내 머릿속에 언젠가 만들어진 생각, 정형화된 생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그래서 그 과거의 그 생각, 내 어떤 판단, 뭐, 결정, 그런 거에 대해서 후회하기도 하고, 아쉬워하기도 하고, 그때 내가 했던 뭐 어떤 일들, 뭐 그때 만났던 사람들을 내가 잊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계속 마음에 두고 애착하고, 뭐 떨쳐내지를 못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에 집착하는 거죠. 과거에. 그지? 이 과거에 집착한다는 게 엄밀하게 말하면은 내가 만든 어느 시점의 생각, 그 생각에 내가 집착하는 거죠.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지금 생각을 이야기한 거고, 제가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저한테 그게 뭐, 내 정확한 이름은 까먹었는데, 환공포증인가?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 이런 작은 동글동글한 것들이 막 모여 있는 걸 보면 좀 섬찟하고 막 왠지 그냥 막 토가 나올 것 같고 징그럽고 막 그런 공포심을 느끼는 그런 증후군이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저는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작년인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게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만 그렇대요. 근데 이게 뭐 이것 때문에 뭐 일상생활을 못하는 건 아니고 참 말로 표현하기 힘든데 아주 작은 동글동글한 것들이 막 모여있는 걸 보면 엄청 좀 뭔가 징그럽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희한한 게 그거는 내가 보기만 해도 내 안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그런 감정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감정들이. 내가 언제 그런 뭐 경험이 있었는지 나는 기억도 전혀 없어요. 보면. 근데 내 마음속에 어느 시점인가 만들어진 거죠. 타고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걸 타고날 일은 없죠. 근데 그런 걸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소소하지만 다양한 그런 증후군들이 있더라고요. 별 희한한 증후군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도 역시 어떻게 따지고 보면 과거의 어떤 시점에 그 뭔가에 내 마음이 붙잡혀 있는 거죠. 내 마음이 잡혀 있는 거예요. 내지는 그 어떤 시점의 그 무엇에서 내가 떨쳐 나오지를 못하고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부처님 말씀 중에 보면 금강경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 하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구절이 나온 뭐 이야기는 대충 이렇습니다. 덕산 스님이라고 하는 중국에 그 해능 스님이 계실 당시에 덕산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살았는데
이 스님은 평생을 금강경만 공부를 한 스님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 대해서는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라고 이제 아주 자신만만했는데, 저 남쪽에, 중국 남쪽에 해능 스님이라는 사람이 깨쳤는데, 금강경에 대해서 아주 그냥 너무나도 이렇게 금강경에 대해서는 탁 회통을 해가지고 속 시원하게 설명을 다 해주더라. 그러니까 덕산 스님이 그 말을 듣고 내보다 더 금강경을 잘 이해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해능 스님을 만나러 중국 북쪽에서 이제 저 밑에 남쪽으로 몇 달에 걸쳐서 걸어서 갔겠죠. 가서 해능 스님을 만나러 갔어요. 가는 길에 이제 마침 해능 스님이 있는 그 뭡니까 조계산 그쪽에 왔는데 점심때가 돼가지고 배가 고파. 배가 고프던 차에 마치 한 노파가 길거리에서 떡을 팔고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노파한테 그 떡 파는 떡이요 물어보니까 노파가 한 말이 지금 한 말이죠. 그 동네는 수준이 그 정도예요. 길거리에서 떡 파는 노파가 이 정도 수준이에요. 금강경에 이르기를 과거심 불가득이요 현재심 불가득이요 미래심 불가득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습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산 스님이 자기는 떡 사러 왔는데 갑자기 노파가 금강경 오는 하니까 뭐라고 이제 답을 못한 거지. 우물쭈물 하다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원래는 이제 초기 암경에서부터 이제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 나옵니다. 실제로 이런 일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의 이야기는 초기 암경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노파가 물어본 게 뭡니까? 과거의 마음은 불가득 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불가득 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불가득 잡을 수 없는데 당신은 이 셋 중에서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려 하느냐. 마음에 점을 찍는 게 뭡니까? 한문으로 하면 점심. 점심이잖아요. 점심. 그죠? 마음에 점을 찍는 거예요. 점심이. 우리가 지금이야 세 끼를 다 먹는데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세 끼를 다 못 먹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기본이 하루 두 끼만 먹었어요. 아침 저녁만 먹고 점심은 말 그대로 내가 그래도 뭔가 좀 허기를 면했다는 흔적 정도만 마음에 딱 찍어 놓는 정도로만 요기 하는 정도로 점심, 마음에 점을 찍는다. 요런 느낌으로 그때는 이제 점심을 먹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한 끼가 아니고 허기만 면하는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 뭐 우리가 살기가 좀 풍족해지면서 하루 세 끼를 먹어요. 어쨌든 점심이라는 말은 마음에 점을 찍는다는 말입니다. 그 이제 그 노파가 물어본 거지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 당신이 먹는 게 아침이냐 점심이냐 저녁이냐 겉으로는 이런 말인데 그 말에 깔고 있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잡을 수 있느냐? 과거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느냐? 현재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느냐? 미래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느냐? 잡을 수 있다면 당신은 어느 마음을 골라서 딱 선택할 수 있느냐? 뭐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은 두 가지 키워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가 뭡니까? 시간이죠,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시간이 흐른다. 우리가 시간이 흐르는 것을 어떻게 알지요? 시간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시간을 귀로 들을 수 있나요?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시간을 눈으로 본 분이 있습니까? 없죠. 어쨌든 시간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코로 냄새 맡을 수도 없고 혀로 맛을 볼 수도 없고 손으로 이렇게 만질 수도 없어요. 쉽게 말해서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당연히 흐른다고 생각하죠.
근데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간 그 자체를 보고 흐른다. 시간이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이렇게 흐른다. 시간이라고 하는 그 무언가가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해가 아까는 저기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말해서 세상 만물이 변화하는 것을 보고 아, 시간이 흐르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시간 자체를 우리가 보고 느끼는 건 아니라는 거지. 시간이라는 건 실체가 없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실체가 있다면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못해요. 그 다음에 마음도 어떠냐. 마음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마음은 냄새 맡을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런 말을 씁니다.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 이거는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지 실제로 마음이 막 소리를 내는 건 아니죠. 그 마음도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코로 냄새 맡을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럼 그러면 마음이 없냐? 또 없는 것도 아니죠. 시간이나 마음이나 뭔가 모르게 비슷합니다. 실체가 없어. 실체가. 그럼 얘들은 어디에 있느냐? 실체가 없는데 우리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시간과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어디에 있냐? 저번에 제가 법문할 때 이야기했죠. 일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어떤 이미지, 그런 것들이다. 저 눈앞에 있는 이 연기실상의 세계가 아니고 연기실상의 세계와 인연을 맺어서 내가 내 마음속에 만들어낸 어떤 저것에 대한 이미지, 상, 이런 것들이다. 시간이나 마음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내 머릿속에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심 불가득이다. 과거라는 시간도 실제하는 게 아니고 이 마음도 실제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이것을 내가 잡고 만지고 얻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득자라고 하는 것은 얻는다는 말인데 그럼 뭔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곰곰이 생각하면 그런 게 없더라 이거야. 과거심도 사실은 그래서 불가득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마음도 불가득 붙잡을 수 없고 지금 현재는 지금 이 순간이 현재다라고 이 현재를 내가 이것이 현재야라고 가리키려고 하면 이미 그것은 지나가 버린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라는 것도 없어요. 내가 현재를 가리킬 수가 없어요. 만약에 현재라는 게 있다고 하면 내가 가리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현재다라고 가리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 딱 지정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뭔지 모르지만 변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현재는 내가 가리킬 수가 없으니까 없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실제에서는 없어요. 오로지 우리 머릿속에서만 존재한다. 시간은 우리 머릿속에서만 존재한다. 마음은 당연히 우리 생각이니까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이요, 미래심도 불가득이다. 그런데 당신은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려고 하느냐? 사실은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질문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비슷한 이야기가 화엄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불망치 과거법하고
역불 탐착 미래사하야 불어 현재 유소주하면 요달 3세 실공적이라. 요거는 이제 화엄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심불 망치 과거법, 마음이 과거법, 과거에 대한 것들을 망치, 망령되이 취하지 않는다. 취한다는 말은 가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지는 거니까 생각하는 거겠죠. 심불, 망치, 과거법하고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망령되이. 역불 탐착 미래사, 미래의 일도 탐착, 집착하고 탐내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불어 현재 유소주하면 현재에 머무는 바, 지금 현재에도 머무는 바가 없다면 요달 3세 실공적이라. 3세가 실로 공적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는 실제하지 않는다. 실제하지 않는다는 말이 공적하다는 말이죠. 연기실상의 세계를 이야기할 때 정멸, 공적 이런 표현을 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일 뿐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내가 마치 나는 이런 마음으로 출가를 했어 라고 과거 어느 시점에 내 생각을 내가 생각하는 대상으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뭔가 마치 여기에 시계가 있어. 이것은 시계야. 라고 내가 이름을 붙여서 고정시키듯이 과거에 내가 이런 마음으로 출가를 했어. 라고 하는 생각을 내가 하나 만들어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생각에 이 생각이 고정이 되면 나는 자연스럽게 그 생각에 집착하고 애착하게 됩니다. 집착하고 애착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오는 게 있죠. 번뇌와 고통이 따라옵니다. 이게 과거법의 망령되이 과거법을 망령되이 취하는 거예요. 과거의 생각, 기억,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집착하는 거죠. 마치 있는 것처럼 그게. 어떻게 있는 것처럼 여기에 시계가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는 이것을 시계라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시계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시계라고 볼 따름이에요. 같은 맥락이죠.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내가 우리 집안 식구들은 다들 하나같이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참 갈 때 힘들게 갔는데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이거는 미래에 대한 어느 시점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만들어 놓고 그 생각에 대해서 내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지. 집착하는 거죠. 애착하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망령되이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현재도 마찬가지. 불어 현재 유소주. 현재에 머무는 바가 없다면 현재에 머무는 바가 뭡니까? 이것은 시계야. 어떤 시계? 이것은 시계인데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디자인이 아니야. 이런 시계는 별로 안 좋아. 좀 종무소에서 좋은 시계를 갖다 놓지. 왜 이런 시계를 갖다 놨어?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이거는 시계야 라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고정을 시키는 머물 주자 생각을 딱 정해버리는 순간 여기에 대해서 내 생각이 쌓이는 거죠. 거기에 좋은 생각, 싫은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쌓이는 거죠. 자, 이야기의 출발은 내가 출가를 어떤 마음으로 출가를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어느 시점에서 나는 이런 생각으로 출가를 했어
라는 생각을 내가 고정을 시켜놓고 그 생각을 스님 출가 왜 했어요? 그럼 그 생각을 그냥 이야기해 줬다 이거지. 이게 뭡니까? 고정관념이지. 고정된 생각. 내지는 출가에 대한 나의 선입견. 내지는 출가에 대한 나의 나쁜 표현을 쓰면 뭐라고 할까요? 편견. 그죠? 그런 것들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고정된 생각,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생각들에 내가 집착을 해. 그래서 거기서 번뇌가 나와. 고통, 슬픔, 우울, 뭐 등등등등. 내 머릿속에 내 자식은 영원히 5살 때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귀여운 모습의 내 자식이 내 머릿속에 탁 항상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내 자식이라고 말하는 그 어떤 사람은 이미 클 대로 다 커가지고 덩치가 내보다 더 커. 내 말도 안 듣고 힘도 내보다 더 세. 근데 내 머릿속에는 5살 때 그 귀여운 아이의 모습만 있는 거예요. 내 눈에는 그래서 내 머릿속에 만들어진 고정된 생각, 그것으로 내 앞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을 보는 거예요. 요게 뭡니까? 과거에 집착하는. 후회하고 집착하고 미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은 제가 지금 쭉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야 하는 거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은 그 생각이 어느 순간 고정된 생각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그 고정된 생각에 내가 애착하고 집착한다. 거기에서 번뇌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기까지는 좀 생각해 보면 뭐 그럴듯한 이야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합니다. 심불망치, 마음을 취한다, 가진다는 말이죠. 미래사도 탐착, 마음을 탐한다. 역시 가진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내 생각을, 시간을 대상으로 여기고 뭔가 이것이 실제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애착심이 발동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취한다, 가진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냥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 마음을 관찰하는,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면 나는 그 어느 순간의 내 생각, 어느 순간의 내 상황에 대한 나의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한 내가 어떤 고정된 생각을 안 가지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런 내 안에 선입견이나 이런 것 없이 고정관념 없이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그냥 바라보려고 하면 측은지심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측은지심으로 해서 내가 다른 내 생각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생각을, 그 마음을 내가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기만 해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 순간순간들의 느낌들을 그냥 바라보려고만 해라. 그러면 시간에 대한 애착과 집착, 이 마음에 대한 집착, 고정관념, 선입관, 편견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감이 잘 안 온다 이겁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환갑이 돼가지고 작년 겨울에 뭐 이제 여기저기서 축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즈음에 눈이 많이 왔어요.
아침에 정묵당 마당을 보니까 거기 누가 뭐 왔다 갔다 할 사람이 없으니까 눈이 많이 왔는데 마당이 발자국 하나 없이 깨끗한 거예요. 마당이. 그때 제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출가를 했을까? 그 과거는 과거에 그대로 두고 굳이 그 과거의 마음을 내가 다시 끄집어내고 기억도 안 나는 거를 막 만들려고 안달복달 하지 말고 과거는 그대로 과거에 두고 지금 이 순간 이 정묵당 마당처럼 순백에 깨끗한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처럼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일,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같은 논리로 미래, 앞으로 다가올 어느 순간에 대한 불안한 마음에 안달복달하지 말고 저 정묵당 마당에 깨끗한 그 순백의 눈처럼 내 마음에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 그건 다 그 자리에 과거에 그대로 두고 미래는 미래에 그대로 두고 지금 현재 내 앞에 있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60이 넘으면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환갑이라는 게 60합자가 한 바퀴 다 돌아가지고 다시 기환, 원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어디? 한 살로. 한 바퀴 쫙 돌아가지고 한 살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이를 61살이 아니고 한 살이에요, 한 살. 그러니까 다시 한 살부터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다행히 두 번째 인생은 태어나서 보니까 스님이야. 그죠? 스님이지, 난 태어나서 보니까. 그럼 스님으로 살면 돼요. 내가 첫 번째 인생을 살 때 왜 스님이 되었을까 기억도 안 나는 거는 그거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두라 이거지. 지금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그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행동들이 중요하다. 오늘 주제는 시간은 허망하다. 시간은 허상이다. 어떤 게 좋을까? 하여튼 그런 내용으로 법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